네. 가운데 뭐 보이는 게 이제 핵이고요. 근데 그 표면에 아주 깨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세균이에요. 살아있는 구강 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어떤 상태일까? 각기 다른 조건에서 세균을 배양해 보기로 했다. 세균의 숫자는요. 첫 번째 환경은 산소가 없는 상태인 현기성 조건이다. 두 번째는 산소가 있는 상태인 호기성 조건으로 나누고 세균을 48시간 이상 배양시켰다. 실험 결과 산소가 있는 곳에서 배양한 세균보다 산소가 없는 곳에서 배양한 세균의 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입속에는 충치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우리 입속에는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있는 것일까? 2년 전까지만 해도 구강 내에서 우리가 배양할 수 있는 세균종은 한 350종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배양할 수 없는 세균의 종류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 500종 정도 배양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포함해서 합해서 500종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배양할 수 없는 세균을 동정하는 알아내는 방법이 발달을 해서 최근에는 그 숫자가 700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충치균이 좋아하는 음식물의 조건은 어떨까? 서울대 예방치약팀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봤다. 먼저 충치로 인해 이뿌리까지 썩은 여성에게서 충치의 원인인 프라그를 채취하여 음식에 따른 프라그의 생성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프라그에 붙은 세균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충치균은 우리 치아 사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실험은 기본 실험 용액과 설탕, 불소 10ppm, 불소 1ppm을 각각 첨가한 각기 다른 4가지 용액 속에 프라그 세균을 넣고 48시간 배양시키게 된다. 제작팀은 배양을 끝낸 프라그의 상태를 확인해봤다. 기본 실험 용액과 설탕을 탄 용액에서 배양시킨 프라그의 상태다. 설탕을 탄 용액의 것이 훨씬 진하게 변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설탕은 프라그 생성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반면 불소는 프라그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 썩는 것, 즉 충치 또는 치아후식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균에 의해서 나타난 질병이다. 이것이 이제 분명한 거고, 세균 수가 많을 때 이가 잘 썩는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겠고, 또 세균은 설탕을 먹으면 잘 썩는다 더.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불소 실험을 했으니까 불소를 소량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이가 덜 썩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아후식증의 경우는 대개 1인당 평균 12세 아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3개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치주조직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됩니다. 예방 가능한 병인데 이와 같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성인이 이를 잃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흔히 풍치로 불리는 치주질환 때문이다. 잇몸병이라고도 하는 치주질환은 심한 경우 이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이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또한 치아의 목부위라고 할 수 있는 잇몸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 잇몸뼈가 너무 없어 앞니가 빠진 자리에는 대신 틀니를 끼웠다. 그렇다면 건강한 잇몸의 기준은 무엇일까? 잇몸의 색깔은 연분홍으로 견고하고 단단해야 한다. 치아와 치아 사이는 뾰족한 삼각형으로 채워져 있고 잇몸 표면은 귤 껍질처럼 거칠고 작은 구멍이 보인다. 뼈와 잇몸의 병인 풍치, 즉 치주 질환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끼는 끈끈한 프라그라고 하는 세균막이 쌓여 치석이 되고 그 세균이 내는 독소가 잇몸을 파괴해서 생기는 병이다. 잇몸병의 진행 과정은 건강한 잇몸에 프라그가 쌓이면서 시작된다. 신체의 저항력이 강할 때는 잇몸병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일종의 휴화산 상태다. 그러다 저항력이 떨어지고 잇몸 병균의 힘이 강해지면 휴화산이 폭발하듯 갑자기 진행된다. 결국은 치아를 모두 잃게 된다.
치주 질환의 특징은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유다. 내 잇몸이 많이 붓고 피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찬물을 마시려면 괜히 이가 시리고. 심각한 치주 질환을 알아낼 수 있는 자각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잇몸병은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 평소에 자기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갖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치주 질환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아를 잃는 가장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치주 질환은 대단히 심각한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밤낮이 바뀌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거나 또 뭐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을 갖고 있거나 또 유전적으로 치주 질환에 약한 그런 어떤 요인을 갖고 있을 때는 잇몸의 염증이 발생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치주질환 학술지에는 흡연이 치주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치주염 발생률이 4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성인 치주염 환자 중 41%가 흡연자로 담배는 치주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을 방해해서 잇몸병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흡연이 구강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흡연 경력이 오래된 4명의 신청자를 선정, 구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시리고 아프고 피나고 그다음에 이가 흔들리면서 검게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피가 치수질 할 때, 칫솔질 할 때 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담배를 계속 피다 보니까 조금 더 이 텁텁한 느낌하고 이렇게 이 치석이 낀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양치할 때 잇몸에 자꾸 이렇게 자주 상처가 많이 나서 염증이 많이 아주 자주 생기는 편이고요. 이들의 치아에서는 흡연자의 특징인 까맣게 붙어있는 니코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니코틴이 이렇게 있고요. 니코틴이 있고. 이게 치석입니다. 이게 잇몸 위에서도 이렇게 보이지만 잇몸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띄웠더니 자, 이만큼이 없어졌죠? 이것 때문에 니코틴은 치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표면은 원래 매끈해야 되거든요. 그 매끈해야만 건강이 잘 유지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잘 다듬어진 도랑을 흘러내려가는 물에 뭐 찌꺼기가 많더라도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잘 흘러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가 탁 걸려 있으면 이 찌꺼기들이 내려오다 다 걸리게 돼요. 그게 핵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담배를 피워서 니코틴이 치표면에 붙게 되면 이것은 끈끈하고 또 거칠고 하기 때문에 입안에 있는 그 수억 개의 세균, 300여 종의 세균들이 여기에 다 들러붙게 돼요. 들러붙게 되면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잇몸 속까지 염증을 일으키고 그 밑에 있는 뼈를 녹여내게 되고 또 그 위에 자꾸 또 세균이 축적이 되고 하게 되면 잇몸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흡연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구강암의 증상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구강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볼 안쪽에서 긁어낸 세포를 통해서 볼 안의 각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흡연자들. 없어요. 아우 무서워. 정말 없는 거죠. 검사 결과 신현숙 씨와 최영철 씨에게서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진한 청세포가 흐릿하게 염색된 정상인의 볼에서 긁어낸 세포에 비해 박희진 씨의 경우는 좀 더 진하게 염색된 세포들이 많이 발견됐고 30대의 민경석 씨는 좀 더 심한 각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볼에서도 각화돼가지고 떨어지는 상피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저 것도요? 네. 응?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담배를 펴서 담배 그 니코틴에 의해서 자극을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자꾸 심해지면 암도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